2024년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금액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몇 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저렴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한테 네. 우리가 고점 대비 싼 가격에 아마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2024년도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런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강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오늘 경매 시장이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 사례를 한번 여쭤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그 경매 시장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시장 또는 2024년 경매 시장은 아마 요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환경을 접하는 분도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이 다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의 모든 기록은 숫자는 2023이라고 적고 읽을 때는 우리가 2019라고 읽을 수 있다. 즉 모든 경매 지표는 코로나 이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경매 물건이 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법원의 공식 자료가 지난 10월까지 공표가 됐는데요. 네. 지난 10월까지 전국 60곳의 경매 법원에 접수된 기준으로 봤을 때 8만 건이 좀 넘는데요. 남은 두 달, 11월, 12월을 감안하면 10만 건 내외의 접수 물건을 기록하게 되겠는데요. 요 10만 건을 마지막 우리가 경험했던 연도가 바로 지난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한 10만 건 정도라면 더 한 이전에 10년 전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한 20만 건 또 매물 개수가 그렇죠. 있었다고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매물의 개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네. IMF나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경매 물건의 총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아마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우연히 확장됐다. 즉 경매 시장이 넘어오기 전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빈도라든가 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매 시장의 총량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경매 시장 자체가 갖는 함의,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물건 수는 절대량은 줄었더라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물건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예, 저는 오히려 네. 정말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러긴 하는데요. 사실 경매 물건의 증가는 우리 거시경제라든가 일반 부동산 경기의 고단함, 침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경제를 고려했을 때 경매 물건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 내내 매월 경매 물건이 순증을 하고 있고 또 이 순증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가파른세는 내년에 오히려 더 2023년도의 증가량을 앞돌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증가하게 되는지, 그럼 어떤 구체적으로 지표를 보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요인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거시경제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크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했던 물건들이 시차가 있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한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 금리 인상 효과를 감당하지 못한, 즉 고금리를 이겨내지 못한 차주들이 부도를 선언했을 때 그 일부가 경매 시장에 유입하는 시간을 12에서 15개월 정도 봤을 때
그 금리 인상 효과의 물건들이 지금 요 시점 정도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유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정책적인 또 실기도 맞물려서 사실 올 초에 우리나라 모든 경제계를 강타했던 전세 사기 또는 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경매 물건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 물건들도 그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전체 큰 틀에서 거시경제의 어려움, 금리 인상의 여진, 그 다음에 경매 연기된 물건들의 유예의 만료 등이 혼재되면서 경매 물건 수가 더 가속도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영향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24년까지 계속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부터 해서 2024년도에는 좀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당장 좋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차가 있듯이 네. 금리 인하도 시차가 있거든요. 네. 단지 그 시차의 골과 깊이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인상보다는 인하 부분이 시장이 주는 충격은 덜 하겠죠.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하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네. 우리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보면 2024년도는 계속 경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네.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거주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률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급을 이겨내는 장사 없다고 하듯이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우상향 또는 경매 각종 지표의 그 우상향은 참여자보다는 물건의 공급이 불균형 때문에 즉 한정된 물건을 많은 수의 경매 참여자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네. 낙찰가율, 낙찰률 또는 응찰자 수가 늘었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지난해 2022년부터 수급이 공급자에서 수급자로 옮겨간 거고요. 올해는 확연하게 수요자로 넘어갔다라고 그 정점은 2024년도인 내년에 찍을 거로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조바심을 낼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보고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물건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수요의 분산은 낙찰가의 하방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금액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네. 경매를 통해서 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몇 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양이 많아지면 그 양 속에는 질도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렴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고점 대비 싼 가격에 아마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2024년도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이 2024년에 이렇게 시장이 좀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돼가지고 매물의 개수도 많아지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2024년이 저점일지 아니면 2025년이나 더 이후의 시점에 저점이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각 전문가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기가 최소 3년, 길게는 5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바로 조정이 3년 차이거든요. 네. 이 흐름은 어느 누구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제 관건은 2025, 26 이후에도 이 조성세가 더 갈 거냐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능한 정책 결정자가 이 흐름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교하고 정밀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 고통은 내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이 시장의 흐름을 간과하거나 또는 안이하게 접근했을 때는 의외로 이 시장의 고통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여하튼 2025년 이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이 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치적 이슈가 예전만큼의 폭발력은 없습니다. 과거에 사실 총선이나 대선이라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시장의 부침이 심했는데요. 네. 지금은 예전만큼의 단지 그런 선거의 재료가 시장의 등락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선거는 국지적 선거가 아닌 총선,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총선 전에는 적어도 2023년 4, 4분기 어떤 하방 추세는 단기적으로 멈출 수는 있다. 단 이 흥보가 저는 오히려 때로는 시장이 더 가혹한 대가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 횡보 내지 하락세의 멈춤이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진검 승부는 총선 이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실수요자들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로 의사결정을 늦추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